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두릅나무 입구 역병 방제 레이터스트 버전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약재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두릅나무 입구 역병 방제를 실험했던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발표된 두릅나무 입구 역병 방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에서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2024년 2월 달에 발표가 된 연구 보고서니까 1년이 조금 더 지났죠. 제77회 북일본 병충해 연구 발표에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약재는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N 입제라고 하는 약재를 가지고 두릅나무 입구 역병 방제를 했던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족시스트로빈이라는 농약 성분하고 메탈락실 M이라고 하는 농약 성분 두 가지가 합쳐져 있으면 이게 합제라고 얘기를 하죠.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을 단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약재의 이름이 유니폼 입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시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기본적인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릅나무 입구 역병은 피토프트라카토륨에 의해 발생하며 두릅나무 양성목의 입구 증상을 발생시킨다.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M 입제의 토양 표면 살포에 의해 방제할 수 있다. 입제기 때문에 토양 표면에다가 흩뿌림을 하게 되겠죠. 10R 당 한 20kg 정도 그렇게 방제를 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방제 효과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이쪽 이미지는 두릅나무를 양성하는 재배지입니다. 전용 포장인데요. 이제 여기서 두릅나무를 양성을 해서 낙엽이 치면은 얘들을 이제 자르게 되죠. 그렇게 자르게 된 두릅나무의 대목을 일본에서는 이제 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호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평균 기온이 한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데에서 신구를 제외한 모든 두릅나무는 400시간 이상을 저장을 해야지만이 휴면이 타파가 된다고 그렇게 연구 보고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디마디를 이제 자르게 되죠. 한 마디씩 자르는데 절간과 절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죠. 그럼 절간과 절간에 두릅나무 치가에 눈이 하나씩 붙어 있겠죠. 그 작업을 한 결과물을 이제 코마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코마키의 높이가 절간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절간을 두 개의 절간을 하나로 해서 눈을 하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릅나무 코마키의 높이를 이제 맞춰주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이것을 이제 촉성을 걸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보통 25일에서 한 30일 정도 기준 재배를 하게 되죠. 두릅수는 중산간 지역의 기간 작물로 겨울철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겨울철 주 수입원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우리 국내에서는 두릅나무를 노지 보통 재배를 해서 4월 중순에 두릅순을 수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두릅순 생산 방식이 단마디 촉성 재배로 가기 때문에 빠른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도 새로운 촉성 두릅순이 출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양성목 재배 시 입고 역병과 흡사한 증상이 발생하여 수확량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및 기술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이 배경과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에 병행군을 분리 동정하여 병명을 밝히고 본병 대책으로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M 입제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입마름 증상이 보이는 두릅나무의 근부, 뿌리 부분에서 분리된 균주는 두릅나무에 대한 병원성, 형태적 특징, 생육 온도로부터 피토포트라카토륨으로 동정되었으며 본 증상이 두릅나무 입구 역병으로 밝혀졌다. 재배 1년 차에는 두릅나무 입구 역병의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재배 2년 차 6월 하순경부터 발생하여 3년 차 이후에는 피해율이 높아진다. 보통 두릅나무 종근을 3월 초 기준으로 식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음 해에 봄에 우리 국내에서는 두릅순을 채취를
채취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채취를 하질 않아요. 채취를 하질 않고 정어와 치가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계속 두릅나무를 생육을 시킵니다. 2년차 됐을 때에 가을에 가서 두릅나무를 하단부를 절단을 해서 호목을 만들죠. 그러면은 상당히 두릅나무가 대목이 굵기도 굵어지고 그 다음에 길이도 수고도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높으면은 절관과 절관, 마디 사이가 좀 커지는 경향도 있지만은 마디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마디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확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2년을 그냥 키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차부터는 이제 전지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특이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배 2년 차 6월 하순경이라고 하면은 다음 해에 이제 국내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두릅나무 종근을 식재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가을에 낙엽이 지고 다음해 봄 4월 중순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수확을 하고 나면은 보통 5월 초쯤 되겠죠. 5월 10일 전후가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전지를 하게 되죠. 바닥 전지도 하고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띄워서 20에서 30cm 정도의 높이에서 전지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월 하순경 되게 되면은 두릅나무 입구역병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발병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다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은 두릅나무 입고역병이 발생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재배 2년차 6월 하순경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두릅나무 밭에서 군데군데 한두 그루씩 두릅나무 입고역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3년차 정도 되게 되면은 밭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7,000평 이상 되는 한 밭 전체가 두릅나무 입구역병에서 초토화된 것을 본 적도 있고요. 2,000평, 3,000평 되는 두릅나무 밭은 완전히 초토화된 것은 제가 여러 번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런 적이 있어요. 본병의 등록 약재인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M 입제의 토양표층 살포는 두릅나무 입구역병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살포 횟수는 1회보다 2회 살포하는 것이 방제 효과가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양표층 살포는 이 약이 좀 강한 모양이에요. 입제를 가지고 흩뿌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등록 약제라고 나오죠. 이게 일본 기준 연구 보고서기 때문에 일본에는 두릅나무 방제 약제가 어디에 등록되느냐 그러면은 농림수산성 농약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본에는 두 가지의 약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메탈락실제가 입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M 입제가 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입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탈락실 M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물별로 농약이 등록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릅나무 관련되어서는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그다음에 메탈락실수화제, 플루아제남 수화제 이렇게 세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보고 해본 결과 이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메탈락실수화제가 가장 이제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농진청의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약재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은 난방제 토양병해인 두릅나무 입구역병 방제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방제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입구역병 방제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약재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두릅나무 입구역병 균인 피토프토라 카토륨이라고 하는 균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제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자체는 뭐냐 그러면은 두릅나무 입고역병균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미지는 아랫부분에 이제 황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생육기에 조기 낙엽이 되어버리죠. 6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릅나무가 한창 탄력을 받아서 이 생육이 왕성한 이런 시기에 위에서부터 순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리고 줄기들이 축 처지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에 두릅나무가 완전히 그냥 다 낙엽이 다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두릅나무 입고역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신초가 올라오지 않죠. 신초는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는 흡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신초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구 보고서는 니가타현 우오노마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릅나무 순 생산자들한테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재배하는 두릅나무 품종 이름은 우오누마 미도리라고 하는 두릅나무이에요. 그래서 우오누마 미도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상표 등록이 되거나 신품종으로 등록이 된 적이 없는 우오누마시만의 자체적인 선발 육성된 품종이죠. 뒤에 미도리라고 하는 부분을 일본 사람들은 이제 주로 붙이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름 두릅이라고 하는 정강이 시조과 미도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신구의 부모 품종인 코마 미도리, 그래서 거기도 미도리라고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오누마시에서 선발 육성되었던 우오누마 미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의점입니다. 그래서 두릅나무 재배 시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M 입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농약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뭐 국내에서도 이거 필수 사항이죠. 이 부분으로 몇 배 희석을 해서 몇 회 경협 처리를 하는지 또는 토양 살포를 하는지 농약의 약제에 따라 가지고 제형에 따라서 입제냐 그 다음에 수화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엠 입제 살포는 재배 1년차 생육 초기에 살포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을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아족시스트로빈이 함량이 2%고 메탈락실엠 입제가 1%인 이 입제를 토양 위에다가 살포를 했는데 약해가 발생했다. 근데 생육 초기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거겠죠. 종근을 식재를 하고 종근이 발화해서 싹이 올라오는 그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릅나무 종근을 식재를 하고 한 3개월만 지나게 되면은 적어도 60cm 이상 정도가 클 텐데 그러면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엠 입제를 1년에 2회를 방제를 한다라면은 6월 중순과 9월 중순 2번 살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6월 중순, 6월 한 15일경 살포를 하게 되면은 3월 달에 저희들 우리 국내에서는 보통 3월 초 정도 기준으로 두릅나무 종근을 식재를 합니다만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늦게 해요. 그래서 4월 기준 우리나라보다 한 달 늦게 하죠. 한 2개월 정도 두릅나무 종근이 발화를 해서 뿌리가 이제 겨우 활착되는 그 시점인 경우에는 생육 초기에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두릅나무 전용 재배지 포장에다가 종근을 식재를 할 때는 멀칭을 해요.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1년을 키워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비닐 멀칭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생육 초기에는 잡초와의 이제 경쟁에서 두릅나무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멀칭을 하게 되는데요. 장단점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9월 달에 방제를 할 때는 멀칭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은 언제가 되느냐 그러면 9월 한 15일 중순경이 된다라고 그렇게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릅나무 종구는 건전한 것을 사용하며 안갈색이나 표피가 부패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기본 사항이죠. 이거 불량 종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근을 가지고 메탈락실 M 계열의 수화제를 가지고 종근 소독을 한 다음에 식재를 한 결과 그래도 방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우리 농가에서는 뭐 안갈색이나 표피가 부패한 것이나 그다음에 상처가 심하게 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꼭 그것이 입고역병균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그 땅속에 있는 물곰팡이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피티움균, 우리가 보통 피시움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의해서 부패가 또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센노카미기리로 인한 입고 증상은 나무 껍질 침입 흔적의 나무 부스러기와 배설물을 확인함으로써 입고 역병과는 구별할 수 있다. 센노카미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안락하늘소를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긴 수염 하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두릅나무 재배지에, 음나무 재배지에서 크게 그렇게 다루지를 않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 안락하늘소에 의해서 두릅나무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후가 우리나라보다 더 가습하고 온도가 높고 이제 이러한 경향도 있겠지만 그 센노카미 길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 이제 그 두릅나무의 안락하늘소 또 음나무의 안락하늘소가 한두 그루씩 밭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많이 퍼지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는 안락하늘소 방제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입니다. 연구 과제명은 중산간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특산품 생산 기술 확립이라고 하는 연구 과제로서 이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그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이고요. 그 다음에 논문은 언제 발표했느냐 그러면은 2024년 2월 14일 제77회 북일본 병충해 연구 발표회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 결국은 레이터스트 버전이 맞죠? 최신 버전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되면서 두릅나무 입고역병이 발병을 하는 그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차, 2년차부터 계속해서 높아져 가지고 3년차 부분에서는 대부분 밭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4년차에는 아예 뭐 한 그루도 살아남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 두릅나무 밭에다가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 M 입제를 1회, 2회 이렇게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1회는 언제 살포를 했느냐 그러면은 6월 14일 날 살포를 했고요. 2회는 언제 살포를 했느냐 그러면은 9월 16일 날 이렇게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6월 달과 9월 달에는 우리가 두릅나무 순을 생산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9월 16일 날 이렇게 독한 농약을 두릅밭에 살포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4월에 두릅나무 순을 수확을 했을 때에 잔류 농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10월 중순, 지금보다 한 달 뒤에 10월 중순에 메탈락실 M 입제를 살포를 한 다음에 11월 중순에 두릅나무를 절단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한 마디씩 잘라서 단마디 촉성 재배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두릅나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니까 잔류 농약이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일본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늦어도 10월 16일, 10월 중순까지는 두릅나무 입고역병약 방제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의 입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약재는 일본에서는 유니폼 입지라고 하는 이 약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포장이 뭐 3kg, 5kg, 9kg 이렇게 포장이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농약을, 아주 독한 농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조금 이제 다르죠. 아족시스트로빈 메탈락실엔 입제는 두릅나무에 해당하고 병에는 입고역병.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좀 쓰시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 입고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입고역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냥 역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입고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1984년도 일본 식물병리학회에다가 그 우치다 치토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두릅나무에 병의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입고역병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984년도에요. 일본에서는 이 입고역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정확하게 명칭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입고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릅나무 입고역병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에 지형진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 몇 사람이 한국의 식물역병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역병균에 관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역병균 보고를 할 때 보면은 두릅나무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피토프트라 카토리움 균이라고 하는 그 균의 기주작물인 누룩치, 미역치, 두릅, 딸기, 배, 복숭아, 백합, 사과, 홍화 이렇게 10가지의 작물을 기주식물로 하는 피토프트라 카토리움 균이라고 하는 그 균 자체를 역병균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일본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일본은 두릅나무가 어떤 그 일본 사회의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과 복숭아보다도 뭐 월등하게 뒤떨어지는 작물이 두릅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두릅나무 역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착각을 하셔요. 그래서 두릅나무 역병이 맞느냐, 입고역병이 두릅나무 입고역병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두릅나무 입고역병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토프트라 카토리움에 관한 역병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역병의 기주식물을 10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발표를 한 거죠. 꼭 두릅나무 역병이라고 이렇게 굳이 그걸 가지고 거부감을 나타낼 필요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제 의견이에요. 사용한 약제명은 유니폼 입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0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국내에는 이 약재가 두릅나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의 함량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족시스트로빈이 2%, 메탈락실 M이 1%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함량의 비율은 낮아요. 이제 낮는데 이것을 토양 표면에 살포를 하죠. 10아르당 20kg를 하게 되는데 2회 이내를 하는데 1회 할 경우에는 6월 중순, 2회를 할 경우에는 6월 중순과 9월 중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 입제라고 하는 농약을 만드는 회사는 신젠타 저펜이고요. 3kg 기준으로
6,000엔 정도 해요. 그러면 엔화 환율을 한 1,000원 잡았을 때는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의 그 농약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한국의 신젠타 코리아에서는 유니폼이라는 농약을 안 만드느냐? 아니에요.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작물은 국화, 잔디, 장미 이렇게 세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화는 흰녹병, 잔디는 피티움 마른병, 탄저병, 그 다음에 장미는 녹음병, 흰가루병 이렇게 방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피티움 마른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피티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피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물 곰팡이 병을 피티움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간혹 보면은 두릅나무 재배지에서 배수가 안 돼서 습해에 의해서 두릅나무 뿌리가 썩는 것은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것은 입구역병과는 별개의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어디든 두릅나무 뿌리가 이 피슘균에 의해 가지고 고사된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 피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은 초본과 식물에만 대부분 병해를 발생시키지 목본과 식물인 두릅나무에는 이 피슘균이 발병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진타 코리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약재 이름은 유니폼 유현탁제예요. 그리고 성분 함량은 아족시스트로빈이 28.2%, 메탈락실 M이 10.85%. 그러면은 신젠타 저편에서 만들었던 유니폼 입제와는 아족시스트로빈은 14배, 그죠? 28.2%고 2%니까 14배 정도. 그 다음에 메탈락실 M은 10배 정도, 그죠? 입제는 메탈락실 M이 1%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10.85%니까 한 10배 정도 좀 강한 약이 되겠죠? 그래서 희석 배수는 3,000배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신진타 코리아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니폼 유엔탁제는 두릅나무에 등록 고시되어 있는 농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약제는 방제하는데 쓸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쪽 이미지에 보시는 이 친구는 170ml예요. 그래서 제가 신진타 코리아에다가 전화를 해서 유니폼 유현탁제를 사고 싶은데 지금 당신들이 어디다가 판매를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농약사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500ml에 18만 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이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라고 하는 요 단 하나의 이 농약으로 본다라면 이게 단제죠.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농약을 단제라고 하고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농약을 합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를 별도로 구입을 하고 메탈락실 M 수화제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두 가지를 적정 비율에 따라서 한번 섞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대안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약재가 들어가 있는 농약이 두릅나무 입구역병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분 함량을 살펴보니까 아족시스트로빈이 10%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수화제에 말이죠. 그 다음에 메탈락실 M이 12%가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입제와의 성분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족시스트로빈은 5배, 그 다음에 메탈락실 M은 12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 싶어서 약해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코마, 우리가 보통 이제 신구라고 얘기를 하는 신코마 한 10구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 두릅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정강, 시조가 미도리 한 10그루에다가 이렇게 약을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경렵 처리를 해보았어요. 어느 정도 약해가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약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내년도 두릅순을 수확하고 난 다음부터는 고정적으로 방제 약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에요.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하고 메탈락실 수화제를 혼합해서 살포했던 토양 살포를 했던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해드릴 계획인데요. 약해만 발생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이 두 가지 성분이 두릅나무 입고역병균을 억제하는 방제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 부분에 대한 희석 비율을 그 입지에 맞출 필요성도 있겠죠. 아족시스트로빈 2%와 메탈락실 1%에 맞춰서 희석을 좀 더 연하게 해서 살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10%와 12%를 그냥 활용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약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두릅나무 입고역병 방제약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센노카미키리 안락하늘소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